방송에서 전문가님이랑 지난주였나요? 네네. 5G 봤었잖아요. 또 그쵸? 말씀, 똑같이 네. 제가 지금 준비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아, 나름 그런 내용이 아니고 네. 조정 속에 성장하는 5G라는 소주제로 가지고 오셨어요. 시장이 아주 박살이 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5G도 고점 찍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지지선. 네. 어떤 종목은 60일선, 어떤 종목은 5일선, 어떤 종목은 11일선, 어떤 네. 종목은 뭐 매물벽에 받쳐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제가 가진 않았지만 저희 회사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5G에 관련 대표 종목 세 종목의 IR을 다녀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자료들이 있는데 그렇네요. 뭐 하나씩 이제 네. 내용 말씀드릴게요. 이건 첫 번째 서진 시스템이고요. 네,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 다 아실 겁니다. 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투자자를 아세요. 모멘텀은 세 가지입니다. 베트남, 네.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 예전에 말씀드렸죠. 안 올랐어요. 5G 정말 많이 올랐는데 서진 시스템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아직 얼마나 있는 안 거죠. 올랐는지 보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 볼게요. 이게 무슨 소리야? 올랐잖아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5G의 다른 업황들이나 다른 종목군에 대해 비하면, 많이 안 올랐습니다. 네. KMW가 정말 많이 올랐고 그게 240%가 올랐고요. 근데 그 240%가 올랐을 때 하나금융투자는 5조 간다. 지금 3배 간다. 네,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업황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애널리스트들과 여러 전문가들,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을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네. 주봉, 월봉을 보시면 많이 올랐지만 우리가 올 초에 가격이 18,000원이고 지금 26,000원이기 때문에 네네. 한 50%? 그쵸. 약간 올랐습니다. 40몇 프로인데 그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5G 업황 개괄에 맞춰서 서진 시스템도 다시금 주목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희망이 있고요. 있죠. 이 IR 자료를 잠깐 보시면 네. 뭐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게 네. 나중에 리포트로 보이시나요? 다 나오니까 확인해 네. 보시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 우리가 베트남 공장 네. 가동하고 잘 안 보이지만 베트남 공장 뭐 실적이나 매출도 잘 나온다. 네. 5G 짱이다. 이렇게 5G 네. 딱 대표로 하고 이게 진행을 하고 있고 네네. 특히 어제 뭐 그 분위기를 보니까 네, 어떤 시장은 안 좋지만 네. 이 업황에 대한 자신감. 그러니까. 저희도 그 예전에 그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상화폐를 투자할 때도 네. 가상화폐에 대한 기술력이나 가상화폐에 대한 뭐 블록체인에 대한 가능성, 뭐 코인에 대한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더 제일 불안한 거는 시장이에요. 그쵸. 거래소가 불안합니다. 네. 빗썸, 업비트, 뭐 후오비, 바이낸스 이런 거래소 자체가 불안합니다. 그쵸. 그래서 너무 작은 거래소나 외부 거래소나 다른 외부 거래소에서 넘어오는 코인들은 더 불안한 거예요. 맞아요. 예, 스캠일 가능성이 높죠. 이미 높은 친구들도 있었고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가치를 절하하고 평가를 절하하는데 지금 5G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때문에 이 친구들이 덜 가는 분야가 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이 굉장히 조정폭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이나 뭐 다른 일반 기관 투자자 특히 연기금은 7월에 투자를 안 한다고도 하는데 그쵸. 그런 부분 투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시장이 어느 정도 개괄이 정리가 되고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되고 연기금도 투자를 국내 투자를 확대하고 기관도 성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확대한다면 정말 좋겠죠. 날아가겠죠. 네. 두 번째는 RFHIC입니다. 네, RFHIC. 이렇게 있고요. 이게 왜 빠졌는지는 알시죠. 화웨이 관련 이슈로 그쵸.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화웨이 관련 이슈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네, 좀 진정이 거기 된 부분에서 모습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아래 그 증폭기, 트랜시버 뭐 그런 종목, 네. 차세대 소재가 반도체 있다. 이런 소재. 소재에 대한 네. 부분 제가 문과라 이런 부분 참 공부를 하면서 잘 모르는데 네. 소재에 대한 부분 전력 사용량은 줄여주고 효과는 늘려주고 용량을 확대하고 이런 부분이 정말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 추천을 드리고요. 네. RFHIC는 아직 근데 차트적으로 조금 급등하였고 조정 굉장히 심하게 줬고 네. 이제 그 중간 선으로 반등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어떤 게 있죠? 마지막으로 오이솔루션입니다. 오이솔루션. 어이구. 오이솔루션이 이제 네. 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영어로 오이솔루션입니다. 정말 오이솔루션이네요. 예, 이게 오이가 그래서 네. 그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오이솔루션 볼게요. 뭐 이렇게 나옵니다. 뭐 사실 이게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고 이게 첫 장에 써진데 생각해보니까 저 큰일 났네요. 공개하시면 안 되겠네요. 어쨌든 정말 좋은 업체이고 네. 정말 열심히 일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G 이 세 종목을 필두로 해서 HFR이나 다산 네트워크스나 뭐 네. KNW나 뭐 솔리드나 뭐 이런 종목군들 거기에 추가된 여러 가지 뒤에 받쳐주는 종목군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으니 한번 네.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5G에 대한 내용은 한 단어로 요약을 할 것입니다. KT와 SK가 요새 미는 게 KT는 초능력, 맞아요. KT는
초시대 네, 맞아요. 이렇게 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왜 나왔냐면 이게 삼성전자의 권우현 회장님이 쓰신 책인 초격차라는 책이 있습니다. 초격차. 다른 사람들과 아예 그 경쟁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실적을 벌려놓는다. 벌려놓는다. 삼성전자의 그 삼성전자의 반도체 분야가 어느 정도 초격차. 옛날에 뭐 황해 법칙도 있었죠. 황해 법 모르시나요? 잘? 네. 그게 그 삼성전자의 황창규 옛날 회장님이 그 지금은 그 KT 쪽에 가 계시는데 네. 황해 법칙이라고 1년마다 2배씩 집적을 늘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시면서 이게 네. 정말 센세이션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초격차를 삼성전자가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초라는 5G도 거를 밀고 있는 거고. 5G도 네. 마찬가지죠. 우리가 초능력을 5G가 자체가 초능력일 수도 있고 그쵸. 우리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걸 처리하니까 초시대일 수도 초시대가 될 수도 있고 네. 근데 이러한 정말 대표적인 국내 업체들이 정말 정진하고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좀 더해진다면 우리나라 5G에 대한 내용이 초격차로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일전에 제가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커버리지 맵도 네, 말씀을 드렸는데 봤죠. 이게 시작일 수 있는 게 우리 국내가 LTE로 된다면 LTE 같이 된다면 성장 끝난 거 3G에서 아니야? LTD. 네, 성장 끝난 네. 거 아니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있고요. 그쵸. 일본도 있고 네.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그런 나라들의 5G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많지만 우리 같은 기술력 있는 회사들은 아직 많이 없어요. 그쵸. 국내의 대표적인 업체들도 뭐 5G 관련 제품을 미국의 대표적인 5G 그 통신망인 버라이즌이나 AT&T 같은 이런 업체들에 공급하는 게 있고 중국에서도 그런 게 있고 미국, 일본에서도 일본 대표 통신사와 제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내 업체들의 기술력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전기차는 아직도 좀 비실비실합니다. 사실 네. 충전이 조금, 덜 됐습니다. 충전이 덜 됐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포스코 케미칼과 LNF 같은 대형 종목군들 한번 좀 중대형 종목군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네네. 같고 조금 작은 친구들이라면 명성 TNS나 이노메트리 네. 이런 친구들. 근데 아직도 전기차는 갈 길이 멀고요. 좀 멀죠. 네. 근데 스탯 우리가 흔히들 수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성비라고 가격이 성능 이런 게 있는 게 스탯으로 하는 부분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수치가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인도량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네, 그쵸. 50% 분기별로 50%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의 신모델을 하여금 작년에 드디어 테슬라가 오명을 벗었죠. 네, 그쵸. 실적이 없는 정말 허황된 기업에서 실제로 수치로 보여주는 숫자로 나타내는 기업으로 보여줬습니다. 네. 국내 전기차 업체도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배터리 업체들 LG화학이나 뭐 SK이노베이션, SK 뭐였죠? SK 이노베이션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리는데 그런 업체들끼리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OLED는 일전에 제가 OLED 정리해 놓은 거 잘 정리돼 있으니까 참고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 첫 번째죠. 그다음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한 그쵸. 기대감. 네. 중국 BOE에 대한 기대감도 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대표 OLED 업체, 덕산 네오록스나 AP 시스템이나 네. 뭐 이런 OLED 조금 큰 친구들이 업체들이죠. 네. 친구들이라면 LG 디스플레이도 확인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종목군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도 많이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쵸. 사실은 제약바이오는 아직까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은 게 제약바이오에 대한 학회 일정이 가장 빠른 게 이제 제가 알기로 9월이에요. 9월이요. 거기에 아직 한 두 달 정도 남았네요. 거기에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최근 걸로 남아 있는 게 메지온의 유데나필 33. 그쵸. 그거에 대한 발표가 이달 말로 네, 알고 있는데 네. 그달까지는 조금 제약바이오에 대한 모멘텀, 뭐 간간히 기술 수출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있게 네, 네, 그런 네. 면에서 유한양행의 1조 기술 수출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 게 그쵸. 타이밍은 전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정말 안 좋은 내용이 좀 빗발치면서 계속, 네. 유한양행 자체가 밀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잠깐 차트를 보시면 네.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잠깐 네, 드려드린다면 그러니까 호재가 아무리 큰 게 나와도 악재가 여러 연타를 치니까 그게 물리더라고요. 국내 대표 네. 업체 유한양행 정말 좋은 회사고요. 우리나라 대표 파이프라인 정말 많은 그쵸. 바이오 업체고 시가총액 3조 정도 됩니다. 네. 2조 9,500억 원. 이 종목과 그다음에 최근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미약품 네, 한미약품 볼게요. 이런 부분이 지금의 제약바이오의 상황을 딱 보여준 것 같습니다. HLB와 리보세라닙에 대한 뭐 적정성에 대한 이슈도 여전히 있고 뭐 네. 진양곤 회장님이 진짜 두문불출하면서 두문불출이 아니고 정말 동문서주하면서 여러 갈래로 이런 투자자들의 그 투심을 개선시키려고 하지만 네. 인보사부터 시작된 뭐 삼성바이오로직도 마찬가지고 각 대표 바이오 업체들이 이슈가 없는 종목이 없을 만큼 맞아요. 굉장히 지금 힘든 종목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 제약바이오로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잊을 만한 게 잊으실 수도 있는 게 제약바이오는 정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맞아요. 정말 이러한 기회, 위기를 벗어난다면 정말 옥석 가진 제약바이오 업체는 정말 날아갑니다. 제가 정말을 한 5번 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신라젠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신라젠 한번 볼게요. 지금 너무나도 힘든 구간을 보여주고 있지만 네. 이 종목이 정말 예전에 과거에 조명받았을 때는 이랬거든요. 이제 이게 2017년 5월에 날짜만 찍어보겠습니다. 2017년 5월 뭐 더 살짝 올랐는데 네. 이때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랬었거든요. 이게 언제냐면 2017년 5월에 만 원 갔던 게 네. 그해 여름에 27,000원에 갔습니다. 이제 이러면 대다수 솔직히 저 같은 전문가도 이럽니다. 아, 수익 실현 하셔야 된다. 그렇죠. 너무 좋은 종목이지만 100, 있죠. 100. 네. 너무 좋고 파이프라인 좋고 너무 진짜 세계를 바꿀 그런 거지만 지금은 수익 실현 하시라. 그렇죠. 비중 줄이시라. 근데 이게 무색할 만큼 조정을 했었죠. 아, 네. 당연하지. 조정이 있지 했는데 조금 다시,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네. 이렇게 됐는데 이날부터 정말 우리 사람들을 비웃듯 이렇게 갔습니다. 네. 이것을 잠깐 보신다면 10,000원에서 15만 원. 정확하게 네네. 2017년 5월에서 11월이니까 한 7개월 걸렸습니다. 네. 10배 갔습니다. 10배. 10배 좀 10배, 넘죠. 15배. 10배에서 15배. 제약바이오가 이런 종목을 주기 때문에 정말 많은 제약바이오 투자자분들이 너무나도 고생을 하시면서 IR 찾아보시고 해외 학회에 대한 부분도 찾아보시고 네. 임상실험 결과 다 찾아보시면서 그 결과치를 공유하시면서 지금 버티시는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각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파이프라인 정말 좋은 파이프라인. 메지온의 유데나필 정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HLB의 리보세라닙, 지금 말씀드린 신라젠의 백사백, 바이오시밀러긴 하지만 셀트리온의 트룩시마나 허주마 그런 부분, 램시마까지 이렇게 우리가 잘 알 법한, 잘 모를 법한 제약바이오에서 정말 유명한 종목군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중소형 업체들을 마찬가지로 지금 플랫폼 업체인 ABL 바이오나 타니비루맵이 타니비루맵으로 잘 알려진 파맵신, 네. 그리고 최근에 합병한 제넥신과 툴젠과 합병해서 툴제넥신이 됐죠. 그런 것까지 정말 제약바이오는 공부와 인내와 그런 그 고통을 다 겪으신 분들이 일부 과실을 얻으십니다. 많은 제약바이오가 실패하는 부분이 임상 1상, 2상, 3상의 확률을 다 아실 텐데 그 한 3상에서 FDA 승인 받고 그게 실제로 판매되기까지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정말 그렇죠. 씨앗을 뿌려도 네. 그 씨앗이 죽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멘탈 관리 하시면서 작은 비중으로 확인이 될 때마다 조금씩 더 담으시는 습관을 기르시고요. 지금의 제약바이오는 너무나도 업황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관망과 버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아직은 네. 정말 대다수의 종목군들을 손절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스러울 정도로 네네.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지금의 제약바이오에 대한 그 임상에 대한 시스템이나 이러한 상황들은 저보다도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잘 아세요. 그쵸. 저보다도 IR 더 많이 다녀보셨고 저보다도 실제로 더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내시고 한번 종목에 관해서는 저희나 오감만종이나 저희 그 ITB 스탁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업황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그 자금을 굴리시면서 다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종목군에 투자를 하시면서 조금 더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아까 다시 말씀드린 내용 요약하면 작년 10월 최저점이 617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때 이후에 코스닥이 한 30%가량 올랐습니다. 네. 그러고 또 빠졌긴 했지만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오를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전에 정말 잘 갔을 때는 코스닥 1000 간다고 했어요. 맞아요. 지금 그런 얘기 617인데 있었죠. 1000 가면은 개별 종목은 거의 제가 봤을 땐 2배, 3배는 점프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예전에 그 로즈벨트 대통령이 로즈벨트가 아니고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문제는 경제야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하셨군요. 네, 정말 문제는 경제입니다. 특히 문제는 주가입니다. 우리 시장을 반영하는 가장 큰 척도가 주식시장인 만큼 주식시장의 대반전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들의 결단과 많은 투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요. 네. 일단은 국내에서는 추경이 진행이 돼야 되겠고 그쵸. 내일 있을 페드의 파월의 의장의 말에서 네. 25pp 혹은 50pp의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선결이 돼야 되겠고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인 결단이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하고요.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쵸. 혹시 지금 투자를 망설이는 분이라면 정말 투자에 지금 솔직히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신규 투자자분들이 지금 진입하시면 정말 그 수익을 극대화하실 거라고 그쵸.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승장에선 누구나 수익을 얻습니다. 네. 하지만 하락장에서 손실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정말 좋은 종목을 매집한다면 상승장에서 그 반등장에서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모두 힘내시고 저희도 최대한 열심히 도와드리고 좋은 종목, 좋은 업황, 투자 아이디어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7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하락이 대폭락으로 저희가 표현을 한 만큼 시장이 좀 좋지 않습니다. 특히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